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너무너무 그 엄중한 시기에 강의를 진행하고 또 선생님들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이 다 서 있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그게 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연기됐다는 뉴스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임용시험은 그래도 11월쯤에 있어서 아마 그때까지는 뭐 좀 안정이 되고 뭔가 우리 사회에 이런 그런 안전망이 잘 갖춰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우리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개학이 연기됐다 이런 뉴스가 제일 먼저 와닿고 개학이 연기되면 그러면 방학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고 그다음에 개학이 연기된다면 과연 언제쯤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계약한 이후에 학교의 풍경이나 유치원의 풍경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앞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면접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배움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고 강해지고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좀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지만 좀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건강이나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기회고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선생님들하고 교직 논술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할 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 위주로 보시는데 이 교재와 관련된 활용법은 나중에 또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교재 순서는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뭐 사람들이 뭐 기침이나 뭐 재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비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작은 알갱이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갱이들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열심히들 위생 관리하시고 저도 하루에 손을 몇 번 닦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안 닦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자기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저번 주에 강의를 한 주 연기하면서 좀 진정되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어쨌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고 여러 명이 모이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하고 또 그리고 이왕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뭐 마스크를 한다거나 개인 위생에 대한 주문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논술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3월, 2월 말부터 강의 시작하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선생님들 논술 준비하는 데는 한 주 연기는 됐지만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후에 강의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스텝 1을 마치는 날은 똑같이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거고요. 강의 중에 스텝 1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써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내 글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글을 완성했다, 마무리했다 라는 데 초점을 두시고 쓰시면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써야 됩니다.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시 답안이나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 내 자체,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답을 읽으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제 내가 내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지? 또다시 그런 모범 답안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쓰든 못 쓰든 스텝 1, 2에서는 혼자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서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60분에 못 쓰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혼자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과정도 선생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해봐야지 선생님의 약점은 뭐고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고 분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첨삭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제가 원고지에 첨삭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들이 첨삭을 받아봐야지 내 답에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25일 날 시작하면 2주 하고 한 주 쉬고 2주 하고 한 주 쉬고 이렇게 강의 계획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바뀌어서 그런지 첫 주에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그냥 4주 연속으로 한 다음에 쉴 때 이렇게 쉬고 마치는 건 4월 7일 날 마치도록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들. 예.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은 뭐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과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첨삭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고, 첨삭 게시판에 답안지 양식을 올려놨어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워드로 치시면 돼요. 예. 그것도 이따가 보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 그래서 1교시는 논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이제 지난 과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 직접 써보는 문제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써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기출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2020년 하고 2019년, 18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 최근 문제들로 다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출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쓴 답도 보고, 또 기출 문제가 답안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 기출 문제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낼 수도 있겠지만 변형해서 낸다면 또 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출 문제는 우리가 논술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문제 하나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엄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 문제를 잘 보는 건 우리가 출제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교시에는 이제 우리가 면접과 관련돼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1, 2, 3, 4교시로 나눠서 하는데요. 시간을 뭐 1시간씩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교시입니다. 네. 제 교재 머릿말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읽어봐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헐렁헐렁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머릿말에 뭔가 넣어줘야 될 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머릿말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머릿말이라는 부분을 제가 빼놓지 않고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교사로서 우리가 한번 교직에 나갔을 때도 있고 지금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제일 먼저 그 머릿말에서 강조한 말은 선생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8페이지를 보면요, 선생님들. 중간에 보면은 논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왕 교사가 되신다면 행복한 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같이 이런 시점이라면 사실은 뭐 사람들이 우울하고 뭔가 위축돼 있고 뭐 서로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치원 현장에서도. 근데 교사도 똑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도 흔들리고 부모님들도 불안해하거든요. 결국은 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행복이나 건강이라는 게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는 어떤 뭐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갖춰졌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달성됐을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선생님 나름대로 각자의 행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임용되신 선생님들 사실은 임용만 된다면 뭐 배부른 소리에 투정이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막상 뭐 사립 유치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 공립은 다르겠지 하고 가봤더니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장님부터 원감님 막 그 위에 엄한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일도 많고, 학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 사항도 많고, 뭐 아이들 수도 많아서 힘들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워라벨이란 말 듣긴 들었는데 무슨 워라벨은커녕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담이나 무게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었어요. 물론 생활 지도를 하니까 커피 얼른 마시고 후다닥 마시고 나가서 애들하고 또 들벗고 싸워야 됐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 교실 안에서, 우리 반 안에서, 우리 반 아이들과 조회하거나 종례할 때 우리 반만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나만 아는 우리 반 아이들의 별명, 우리 반에서만 통하는 유머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작은 행복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뭘까? 경험이 좀 쌓이면 졸업식 때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 때문에 유치원이 행복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갈 때 아이들을 그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좀 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교사들이 매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행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만의 행복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유치원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논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논술에 대한 얘기. 이거는 세 번째와 연결되는데, 논술을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선은 글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읽는 거는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하면 되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부가 읽거나 외워서 암기하는 식의 공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논술은 좀 그거랑 다르거든요. 내 생각을 펼쳐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글과 비교가 된다는 생각 같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 논술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뭐다?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평소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제시물이든 문제를 잘 보고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 아니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고요. 그 생각하는 힘은 생각하면 할수록 는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생각은 뭔가 안에 있는 정보를 꺼내는 거, 그걸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이라고 주로 우리가 고민해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 현상을 보고 판단하거나 내 입장을 정리하는 거. 여기 각자 선생님들이 다 다른 모양이고 선생님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논술의 핵심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논술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쓰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짝짝 들어맞아서 여기 숨어있는 답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길러졌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똑같은 물컵에 물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물에서 편안하게 유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결국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느냐 못하느냐,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논술 시작하면서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논술 처음 해봤어요. 저 초수예요. 뭐 논술 쓴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몇 번 안 써봤어요. 내지는. 그러면 그동안 선생님들이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뭐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뭐 혹시 아니라면 SNS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했던 것들은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써본 적이 없거든요. 다 써봤어요, 선생님들이. 다 써봤고 또 다 써보기 전에 말로도 다 해봤단 말이에요. 말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들을 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첨삭하는데 선생님들한테 답안지지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잘 쓴 다음에 제출할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세 번 미루고 계속 언제나 처음이 돼서 계속 처음이에요. 일찍 매를 맞고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덜 맞거나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약점들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할수록 그것들을 고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논술의 핵심 첫 번째가 뭐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논술의 핵심이 오늘 4개인가 5개가 나갈 텐데요. 첫 번째가 자신감이에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 논술 문제를, 과제 문제를 오늘 1차시 문제를 드리는데 그거를 줄여서 드릴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냥 한
15점짜리가 아니라 한 5점짜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10점짜리, 그 다음에 15점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할까라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습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